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맨유가 답답한 경기력은 물론이고 결과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풀럼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결과가 중요했는데요. 맨유의 라인업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스쿼드에서 주목할 점은 완비사카의 선발 복귀입니다. 완비사카는 공격력은 엄청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리그에서 거의 최상급의 1대1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비사카의 복귀는 맨유 수비의 큰 호재이고 어떤 폼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떠돌던 브루노가 제 위치에서 뛰게 되었고 레시포드의 훈련 중 부상으로 가르나초가 선발 자리를 꿰찼습니다. 맨유는 후방 빌드업 시에 풀백 중에 한 명을 안쪽으로 당겨 쓰는 인버티드 풀백의 형태로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좌우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가끔씩 한 명이 내려와주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달롯이 내려오고 때로는 완비사카가 내려오면서 3위 빌드업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장면을 보시면 완비사카가 중앙에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끔씩 빌드업이 풀리지 않으면 에릭센이 센터백과 엄청 가까운 위치까지 내려가서 롱킥으로 반대 전환해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또 맨유가 최근 경기력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바로 무지성 롱볼입니다. 수비진부터 시작하는 1차 빌드업 체계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압박을 탈출하는 것에 급급해서 무리한 롱킥이 지속되었습니다. 무리한 롱킥은 부정확하죠. 그러면 상대한테 자꾸 소유권이 넘어가고 결국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완비사카가 안토니에게 주고 가운데 쪽으로 움직입니다. 안토니는 받은 공을 맥토미니에게 툭 돌려줘요. 안토니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속 잡고 혼자서 뚫으려고 하면 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맥토미니는 욕심부리지 않고 다가오는 완비사카를 보고 밀어줍니다. 비사카가 이 공을 탄력을 살려 쭉 치고 나가면서 좋은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 빌드업 쪽에서 무지성 롱볼이 아닌 어느 정도 빌드업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나왔다는 거죠. 또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맥토미니, 에릭센, 호일룬, 브루노로 이어지는 4자 패스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이렉트 패스들이 경기 중에 쌓이면서 서로 호흡도 상승하게 되고 믿음도 점점 더 자라납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순간적인 탈압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르나초 쪽에 공간이 나고 역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풀럼전에서 경기 내내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난 맨시티전에서 이런 장면이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면 긍정적인 장면입니다. 요새 또 맥과이어가 경기를 계속 뛰면서 나쁘지 않은 몸 상태를 보여주는데 특히 압박이 덜한 상대한텐 롱킥의 정확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맥과이어가 반대편 사이드 쪽에 빠진 브루노를 보고 롱킥을 넣어줍니다. 가르나초가 센터백의 사이 공간을 공략하고 브루노가 알맞게 공을 내줍니다. 공을 끌고 가서 안쪽에 있는 맥토미니에게 컷백을 넣어주는데 맥토미니의 슛이 약하게 맞고 맙니다. 브루노의 프리한 움직임과 가르나초의 빠른 기동력 그리고 맥토미니의 박스 타격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테나흐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보였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맨유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풀럼의 중원을 보시면 팔리냐라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플레이를 전개해 나가는 팀입니다.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팔리냐 옆에 기술 좋은 이워비를 3선에 배치했습니다. 팔리냐라는 걸출한 수비형 미드필더 덕분에 이워비는 자신의 기술을 발휘하면서 공격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맨유는 고전했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맥토미니의 공격 가담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공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역습 상황이 오면 이런 식으로 에릭센만 포백을 보호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맥토미니보다도 수비력이 좋지 않은 에릭센에게 정말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이워비는 자신 특유의 개인기로 에릭센을 제쳐내고 해리 윌슨에게 내줍니다. 에릭센까지 벗겨지니까 맨유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위험한 역습 상황을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리 윌슨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만든 슈팅이 수비에 막히지만 아찔했던 장면은 맞습니다. 맥토미니를 공격적으로 쓰면 맨유는 이런 리스크는 안고 가야 합니다. 결국 이런 리스크에 따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공격이 효과를 봐야 합니다. 또 비슷한 문제가 7분 뒤에 발생하게 되는데 공격진에 많은 수를 두던 맨유 선수들의 패스미스로 이워비가 계속 끌고 올라옵니다. 근데 에릭센이 엄청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워비의 기동력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에반스가 자리 잘 지켜주면서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안쪽의 슈팅 경로를 막아내면서 바깥쪽으로 슈팅을 유도합니다. 이럴 때마다 에반스 형님의 경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풀럼이 아니라 공격진의 퀄리티가 더 좋은 팀이었다면 실점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이
공전했던 맨유의 전반전이었고 경기는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최근 맨유는 루크쇼부터 말라시아까지 왼쪽 풀백들의 줄부상으로 린델로프, 암라바트까지 왼쪽에 동원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비사카가 돌아오면서 왼쪽에 달롯을 쓸 수 있게 되었죠. 사실 달롯도 왼쪽이 주로 뛰는 자리는 아니지만 왼쪽에 전문 풀백이 뛴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입니다. 후반 초반에 가르나초가 공을 잡자마자 달롯이 등 뒤로 크게 돌아줍니다. 밀집 수비를 깰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가르나초가 달롯을 이용해서 슈팅 기회를 가져갑니다. 물론 맨유 수비를 막고 골키퍼에게 가서 파워는 떨어졌지만 맨유로서는 반가운 장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던 안토니는 오늘 로빈슨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드리블 성공은 거의 없었고 공을 빼앗겨서 턴오버하는 장면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안토니 때문에 완비사카가 죽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62분에 맨유는 안토니 대신에 오른발 어린 윙어 펠리스트리를 투입합니다.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교체 카드 선택이 상당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오늘 폼이 좋은 완비사카와 함께 오른쪽에도 에너지 레벨을 올려줄 수 있고 왼쪽에만 치중된 맨유 공격을 해소해줄 수 있는 교체니까요. 펠리스트리가 들어오면서 오른쪽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왼쪽에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며 맨유는 거칠게 몰아칩니다. 가르나초가 공을 잡을 때 달롯이 또 뒤로 돌아주고 가르나초는 이번엔 달롯을 줍니다. 달롯이 왼발로 그대로 안쪽으로 붙여주고 마샬이 아크로바틱한 발리슛으로 마무리하지만 골문을 아쉽게 빗나갑니다. 이것처럼 오른쪽이 살아나면 오른쪽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수비가 분산되기 때문에 왼쪽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펠리스트리가 오른쪽에서 돌파를 실패해서 공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뺏긴 곳에서 계속 압박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당탕탕하는 공을 팔리냐가 일단 밖으로 걷어냅니다. 근데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서 브루노에게 향합니다. 브루노가 안쪽으로 공을 넣어주는데 맥토민이 맞고 누구의 공도 아닌 상황이 되면서 혼란 그 자체인 상황이 됩니다. 마치 남고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때 아깐 저기 있던 펠리스트리가 혼란 속에서 브루노에게 공을 줍니다. 브루노는 왼발 슈팅하는 척하면서 수비 2명을 떨궈냅니다. 그러면서 오른발에 잘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 니어포스트로 낮게 감아차고 이 공은 레노의 손을 맞고 골이 됩니다. 브루노가 최근 여러 군데 땜빵을 서면서 폼이 떨어지고 있었고 오늘 경기도 이 장면 빼고는 패스미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용보단 결과가 중요했고 과정보단 골이 중요했습니다. 이럴 때 해주는 게 팀의 에이스이고 스타인데 브루노는 그걸 해냅니다. 경기는 이렇게 1대0으로 종료되고 맨유는 승리를 가져갑니다. 최근 맨유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조건 결과였습니다. 일단 원정 승리로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골도 완벽한 과정으로 만든 골은 아니지만 교체 투입된 펠리스트리의 전방 질척대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테나흐가 안토니를 이른 시간에 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적절한 용병술과 양쪽 풀백들 활용법이 풀럼을 잡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맥아이어가 수비의 안정감이 점점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리그 상위권 센터백들처럼 압도적으로 잘한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큰 실수 없이 지속적으로 경기 감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나나 역시 오늘 큰 선방을 2-3개 정도 해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맨시티전에도 비록 3골을 실점했지만 오나나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서 오늘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맨유는 이로써 리그 8위에 자리 잡으며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물론 매 경기 중요하지만 11월의 맨유 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은 2경기가 루턴과 에버턴입니다. 강등권인 루턴타운과 중하위권인 에버튼까지 잡아서 3연승을 한다면 한 달 동안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상 선수들의 복귀까지 맞물린다면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승점을 챙기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맨유는 11월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